벚꽃동산의 줄거리 한 줄로 요약하겠습니다. 지주 귀족인 라넵스카야 류보피의 영지, 이게 벚꽃동산인데요. 이것이 그녀와 그녀의 오빠인 가예프, 괄호치고 이름은 레오니드입니다. 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매에 붙여지고 그들의 농노였던 로빠인 예르몰라이기도 한데요. 이름이 로빠인에게 넘어간다는 것이다 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벚꽃동산인데, 벚꽃동산이 원래 소유자였던 원래 귀족의 손에서 이제 떠나서 저기 이제 농노였던 그 로파이넨트로 간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막극이나 구성할 만한 그런 줄거리인가요? 근데 읽어보면 이게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이제 연극을 봐도 어지간하면 이제 그 연출이 아주 파탄이 아닌 다음에는 다 이제 의미 있게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극인데요. 요 이제 극 속에서 많은 의미를 이렇게 뽑아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농노해방이 1861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노해방 이후에 이런 전원시적인 색채를 잃어버린 당시 그 러시아 제국, 대러시아 제국의 몰락, 그 다음에 이제 귀족 계급의 몰락, 이제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이런 쓸쓸한 풍경, 그 다음에 자본주의의 발달, 그리고 뭐 이제 급속한 산업화, 이런 것이 이제 네, 엄청 컸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산업화라든가 이런 것이 가져온 어떤 부정적인 측면, 그 다음 신분 변동, 이렇게 해서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이제 보는 겁니다. 요것도 가능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에 벚꽃 찍는 소리가 있어요, 도끼로. 이게 이제 대단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체오프가 이런 음향 같은 거를 되게 잘 쓰고요. 이런 음향 효과, 이런 상징적인 이미지들 많이 쓰고, 그 다음에 그 세자매에서 그 제 1이나 뭐식인데 제 이름 딱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세 명이 입고 있는 옷이 달라요. 그래서 그 색깔을 요렇게 파란색, 흰색, 뭐 무슨 색이었나, 이렇게 해서 이제 걔네들 그 무대에 세울 때는 이제 그렇게 색채 이미지가 부각되게끔 이제 그런 것도 신경을 되게 많이 썼었는데, 벚꽃동산에서 이제 이런 거 도끼로 벚나무 찍는 소리, 이게 이제 봉건 러시아, 그 다음에 이제 아름다웠던 과거, 인물들이 젊었던, 심지어 어렸던 이제 그런 과거에 고하는 작별 인사처럼 들리기도 하게끔 그렇게 이제 서정적으로 읽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이거는 사회학적인 이제 독법인 거죠. 자, 그런데 이게 핵심은 뭐냐면은, 이거는 희극이다. 작가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 모스크바 예술극장 줄여갖고 무핫드라고 하는데, 거기서 공연을 이제 한 게 잠깐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이거 이거는 웃겨야 되는데 조금 이제 슬프다. 근데 이제 줄거리만 들어봐서는 여기에는 웃긴 요소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작가는 뭐가 그렇게 웃기다고 했을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존의 희극에 대한 어떤 정의를 가지고서 벚꽃동산에 접근하기보다는 벚꽃동산을 읽으면서 뭐가 웃긴가를 짚어내가지고 그거의 총합으로서 체오프가 의도한 희극이 뭔지를 알아보겠다. 그러니까 일종의 귀납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연역의 덩어리로 희극을 우리가 갖다가 이거에 체오프의 희곡에다 적용을 하면 안 맞기 때문에 지금 반대로 귀납적으로 이제 가려고 합니다. 자, 1번. 우선 이제 주요 인물들이, 여기 나오는 인물들이 전부 다 나이와 상황에 맞지 않는 작태를 보여주기 때문에 웃긴다, 이게 있습니다. 이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라넵스카야인데요. 이게 성이고 류보피가 이름입니다. 라넵스카야가 겪은 사건들은 어쨌거나 굉장히 비극이에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녀가 겪은 이 비극적인 사건, 극적인 사건들은 전부 다 무대 뒤에서, 시간적으로는 훨씬 더 이전에 과거에 일어났고, 지금 우리한테 선보여지는 그 라넵스카야는 그냥 청승맞은, 그 때와 장소를 잘 구분 못하고 자기의 처지를 잘 모르는 그냥 청승맞은 그 아나크로니즘이라 그러잖아요. 그냥 시대착오적인 그런 이제 귀족 아줌마일 뿐인 거죠. 근데 땡전 한 푼 없는. 근데 제가 좀 쓴 거를 네, 요약을 하자면, 귀족이 아니라 그냥 변호사와 결혼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방과 불화를 야기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나중에 그 야로스라블에 있는 고모한테 돈 좀 빌려와 이렇게 하는데, 고모가 싫어요, 이 조카를. 왜냐하면 귀족하고 결혼 안 하고 그냥 그러니까 네, 잡계급인 거죠, 그죠? 잡계급 변호사랑 결혼했기 때문에 되게 싫어하는데, 그랬죠. 근데 이제 그 남편이랑 잘 살았으면 문제가 없는데, 남편 술을 너무 많이 먹었고 사망했습니다. 그 참에 또 딴 사람하고 또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거에 대한 이제
처럼 어린 아들 그리샤가 물에 빠져서 이제 또 죽었습니다. 이 그리샤의 어린 시절 가정교사가 지금 이 희곡에 나오는 빼짜 트로피모프입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기도 너무 이제 아들이 그렇게 죽었으니까 슬퍼가지고 외국으로 떠났는데, 파리에서 정부와 함께 살았는데, 그 정부가 다른 여자랑 또 바람이 났어요. 그러자 너무 한심하고 창피해서, 음독 자살까지 시도했고 불현듯 향수에 사로잡혀서 다시 조국으로 이게 벚꽃동산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5년 만이라고 이제 나오는데 5년 이제 그 이상에 걸쳐서 있었던 그녀가 겪은 이 비극적인 사건들은 전부 다 이 현재의 그녀의 청승맞고 웃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그냥 전제일 뿐이고요. 영지를 지금 잃어버릴 판국이에요. 이게 엉망진창이에요. 이제 경매에 붙여지고 이제 이거를 살 돈이 없으면은 영지는 딴 사람의 손에 넘어가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호주머니에 지금 지갑 속에 돈이 없는데 또 불구하고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냐가 딸인데 프랑스에서 돌아오는데 이제 기차에서 밥을 먹잖아요. 근데 자꾸만 자기 옛날에 부자 때만 생각해가지고 되게 비싼 음식을 주문하고 여주인이 이렇다 보니까는 야샤라고 이제 남자 하인도 있고 이런데 전부 다 돈을 되게 많이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 잘 살 때 생각해가지고 걸핏하면 적선하고 팁도 되게 많이 주고 이런 식으로 지금 현실 파악을 이제 못하고 그 철없이 이렇게 이제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빠인데 그 가예프가 오빠인데 이제 돌아와 보니 이제 오빠가 반갑죠, 그죠? 근데 이제 형편이 이렇다 보니까 오빠가 야, 나 안 되겠다. 은행 가서 일이라도 해야 되겠다. 나 일자리라도 구해야 되겠다 하는데 보통 사람들이라면 일을 하는 게 당연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읽었던 안나 까레니나도 떠올려 보시면 스치바 오블론스키가 영지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놀고 먹지 않잖아요. 인맥을 이용해가지고 관직을 얻고 거기서 연봉이 6천 루블인가 이랬는데 이 가예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은행에 다니겠다 이러니까는 라넵스카야가 되게 빈정대리면서 아 오빠 은행은 무슨 은행이에요 이러면서 그런 데를 어떻게 조속하게 다닐 수가 있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철없음, 이 세상 물정 모름 막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게 부각되고 이거 그래서 연기를 좀 부산스럽게 해야 돼요. 이렇게 너무 그러니까 우아하게 하더라도 기법으로서의 우아함 이런 식으로 이제 연기를 해야지 이게 보는 사람이 볼 때 이 캐릭터가 웃기거든요. 그래서 또 너무 가라앉아도 안 되고 그래서 이거를 좀 하기가 되게 힘든데 그건 이제 배우와 연출자의 몫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가장 큰 갈등을 조장하는 이 문제의 벚꽃동산인데 어떡하지 벚꽃동산 정말 소중한 건데 이거는 백과사전에도 올라가 있어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되게 자부심이 많지만 여기 우리 집을 봐 여기는 어린이방이야 이렇게 막 올 때 어린이방으로 오거든요. 또 떠날 때도 이제 여기가 마지막으로 비춰지든가 이제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함께 자랐는데 봐 내가 벌써 51살이야 막 가예프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이제 시간이 흘렀는데 이 아름다운 추억의 공간을 이게 지금 넘어가게 생겼잖아요. 넘어가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도 이제 어린애적이고 거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이거를 지키기 위한 실제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조금도 이제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그나마 이제 노력을 하는 거는 오빠 야로슬라브레 가보세요. 고모님한테 한번 부탁을 해보세요. 해갖고 이제 고모님이 어차피 돈 안 줄 거라는 걸 알지만 혹은 주더라도 요만큼 주기 때문에 도저히 이제 그걸로는 구할 수 없을 거라는 거를 알지만은 그래도 이제 거기 한번 갔다 오는 거 그거가 이제 유일하게 이 양반들이 취하는 액션입니다. 그 와중에 이제 로파인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영지가 넘어가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또 라넵스카야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또 말을 했다가 로파인이 얘기를 하면은 헛소리를 해요. 누가 여기서 이렇게 지독한 시가를 삐었을까?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동문서답의 아주 전형적인 예인데 이런 게 계속 나옵니다. 그 얘기를 하고 또 가예프는 옆에서 계속 또 당구 얘기만 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대화가 안 되는데 제가 올려놓은 거 여러분 한번 읽으십시오. 여기 쪽수 보이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PPT로 이제 하면은 이걸 이제 PPT 화면으로 딱 이렇게 보면서 그래도 또 제가 읽어야 되는군요. 아무튼 이제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로파인이 매일 가르쳐 드리고 있잖아요. 왜 안 들으세요? 제가 지금 남의 말로 하는 것도 아니고 러시아어로 하고 있잖아요. 뭐 등등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로파인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은
이 벚꽃 동산은 벚나무도 벚꽃도 다 아름답지만은 이제 그것은 더 이상 실용적인 의미가 없다. 벚나무를 싹 다 갈아버리고 여기를 이제 이렇게 다 깎은 다음에 다 이렇게 땅으로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별장을 지어야 된다. 요즘 별장독들이 많아가지고 이거 별장을 지으면 뜰 거다. 이거를 별장촌으로 만들자. 이제 이런 제안입니다. 네. 저쪽에 이제 서해안 이런 데 이제 관광객들이 많으니까 쫙 다 갈아버리고 펜션을 만들자. 요즘은 펜션이 인기입니다. 뭐 이런 식이죠. 근데 이제 어머 별장과 별장주라니 너무 저속해요. 실내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라네스카야는 되게 이제 무시하고 옆에서 전적으로 동감이야 이러면서 이제 가예프도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왜냐면 이제 두 양반은 그 어릴 때부터 되게 귀족 아가씨, 꼬마 귀족으로 둘 다 자라 온 거잖아요. 그냥 꼬마 공주, 꼬마 왕자 이렇게 자라고 공주 왕자 이제는 중년이 돼가지고 자기들이 뭐 왕비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거기에 제대로 가지 못하고 그냥 이제 흉내만 내는 그런 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모습이 뭡니까? 되게 희극적으로 연출될 수 있도록 이들의 이런 시대 착오적인 모습이 그 연출가들과 배우가 이제 노력을 해달라 하는 게 이제 극작가인 이제 최호프의 주문이고요. 이런 인물들이 보이는 이런 대책 없는 태도가 순수함의 발로 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것도 이제 현실에 대한 무지인 거고요. 이거 나이가 몇 갠데 뭐 언제까지 이렇게 갖고 살 수가 없는 거고,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을 눈뜨고 이렇게 바라보기를 그게 너무 무서운 거죠. 그래서 현실을 직시하는 게 너무 무서우니까 그거를 자꾸 회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비겁함이라고도 심지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체호프는 사람한테 나쁜 소리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나 톨스토이는 대놓고 막 그게 있는데 그게 이제 독자인 우리가 느껴지는데, 체호프는 자기도 별 수 없다 생각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인물들의 이러저러한 그 결함을 그냥 인간의 본질적인 속성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껴안고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고골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되게 마음 아파하면서 동시에 되게 비틀잖아요. 자기도 그게 감당이 안 되니까. 근데 체호프는 그냥 그게 어느 정도 감당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런 인간들의 나약하고 웃기고 어린애스럽고 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걸로. 그래서 어린 백성들이 뭡니까?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어도 어쩌고 저쩌고 할 때 그 어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고 또 정신이 어리고 혼자 발달이 늦는 거니까 지능도 낮고, 그러니까 동시에 이제 그거는 불쌍한 거죠. 그걸 이제 하나로 다 묶어가지고 체오피 이제 이렇게 주인공들 그런 모습으로 이제 그려낸다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라넵스카야 계속 이제 이런 식인데, 아까 그 파리의 정부가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또 정분이 나가지고 지금 온 거잖아요. 자기가 뭐 너무 한심하고 창피해 갖고 왔다고 했는데, 이 정부가 또 편지를 보내와요. 그러면은 속으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둘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정부가 이제 그 사랑의 맹세를 하니까는 처음에는 이제 막 반지를 가감하게 찢는데 나중에는 이제 영지도 결국에는 매각이 됐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그쪽으로 떠납니다. 나는 그 일을 사랑해요. 그건 분명해. 사랑해. 이건 내 목에 매인 돌덩어리예요. 난 그 돌덩어리와 함께 밑바락으로 가라앉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그 돌덩어리를 사랑하고 그것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흑흑흑 이렇게.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애절한 고백인데도 차라리 이제 그냥 청승스러운 넋두리로 들릴 만큼 그렇게 이제 연출을 해달라는 거죠. 이게 고답적인 비극으로 오히려 이제 들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신파가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만약에 신화 속의 이야기라면은 진짜 아리스토텔레스가 문제 삼고 있는 뭐 소포클레스 이런 사람의 비극을 다루는 거라면은 이게 그런 정말 비극의 그런 무게를 가질 수가 있는데요. 비장하고 그런 파토스를 가질 수가 있는데, 이거 지금 배경이 19세기인데 어지간히 그렇게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건 멜로드라마가 되는데 그쪽으로 가지 않게 오히려 이제 희극적으로 이 연출을 해달라라고 이제 작가는 요구했던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할머니가 돈 얼마 보내주시냐면은, 야로슬라브 할머니가 이것도 마지못해 보내주셨을 것 같은데 15,000루블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돈이 지금 다시금 상기시키는데 까라마조프에서 3,000루블이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15,000루블을 지금 주는데도 안 돼요. 그래서 그 가예프의 평가가 맞는 거죠. 라넵스카야는 좋은 애이고 착하고 우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족이 아닌 사람하고 결혼한 데다가 행실이, 그 애가 다 좋은데 행실이 정말 그다지 좋다고 할 수 없단다. 뭐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딱 맞는 정이겠습니다.